안녕하세요, 리틀한나입니다. 와, 제가 저번에 선유도공원에서 영상을 찍고 올렸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어떤 주제로 해드릴까 하다가 러브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러브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러브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질 내부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물로 쉽게 닦이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또는 러브젤이니까 마사지 하면서 같이 삽입도 되는 그런 젤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러브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사실 옛날부터 말이 너무 많았던 러브젤이라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하거든요. 이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글리세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애기들한테도 쓰이는 성분이고 우리가 얼굴에다가 바르는 스킨 로션, 크림, 온갖 제품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글리세린이 의약품에도 가끔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리세린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고농도로 썼을 때 내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선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 때도 지성이냐, 건성이냐, 정상이냐, 아니면 복합성 피부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또는 나는 수부지예요. 이런 경우에 더 진짜 민감하게 스킨케어에 힘을 쓰기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글리세린이 들어가서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진짜 성분만 뚝 떼놓고 보면은 되게 좋거든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절대 아닌데 온갖 대중매체에서 글리세린이 나쁘다, 질 내부에 들어가면 질 내부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서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더 자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얼굴에 쓰는 제품들, 우리 몸에 바르는 바디 로션까지 뭐 하나도 꾸준히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나쁜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글리세린을 썼을 때, 고농도로 썼을 때 그때 이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내 수분이 뺏긴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삼투압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 내 몸에 들어와서 저 글리세린이 어느 정도까지 내 몸에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의 고농도가 돼야지 내 수분을 뺏길 것인가에 대한 건 아무도 해답을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굳이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오히려 나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했어,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했던 게 나한테 안 좋을 수 있고요, 나한테는 좋았는데 남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몸에 대한 기준은, 이 잣대는 절대 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직접 써보고 내 몸에 겪어보면서 알아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글리세린 들어간 러브젤들, 과연 이게 고농도로 들어간 제품일까요? 우리 제품의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성분명 표시가 되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는 얼만큼 많이 들어갔는지에 따른 순서예요. 그래서 그 제품 뒷면을 확인해 보시면 웬만하면 첫 번째는 전부 다 정제수예요. 정제수가 뭐냐? 말 그대로 정제된 깨끗한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수가 첫 번째고 글리세린도 그 뒤에나 나와요. 사실 요새는 글리세린이 안 좋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러브젤을 만드는 회사들도 글리세린이라는 이름을 뺀다고 해야 될까? 이것도 너무 애매한데, 우리가 대놓고 글리세린이라고 말은 하지만 글리세린이 포함된 다른 성분, 그러니까 성분들이 섞인 거죠? 이런 제품들은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뭐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물론 내가 성인용품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물건 만드시는 분들의 상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리세린이란 성분이 나쁘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글리세린을 빼고 글리세린보다 더 화학적으로 만든 화학 성분인 글리세린을 포함한 성분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게 글리세린 안 들어가서 더 좋아요 라고 구라를 까는 거예요. 고객님, 여러분들 제품명 뒤쪽에 글리세린과 비슷한 글자가 있다 하면은 맞습니다. 그 성분 포함된 다른 화학적인 그런 물건이, 그런 성분이 들어간 물건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를 제품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말장난을 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 상술을 내가 다 밝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글리세린 안 좋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 때문에 글리세린 나쁜 게 아닌데 하지만 그 성분을 빼고 판매한 사장님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글리세린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성분은 그 글리세린을 포함한 무언가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잘 생각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글리세린이 안 들어갔어. 난 그래도 글리세린 내 몸엔 안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삼투압 때문에 난 걱정돼. 난 그거 빼고 볼래. 한다고 하시면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글리세린보다 더 유해한 성분인 러브젤이 들어간 제품을 쓰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글리세린이 빠지게 되면 글리세린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다른 성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과연 그 물질이라고 안전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까 영상을 찍는데 고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슴도치예요. 집에서 애완동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고슴도치 인형으로 예쁘게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이 지금 고슴도치입니다. 저보다 훨씬 귀여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글리세린은 나쁜 게 아니다. 또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니까 똑같은 제품을 썼을 때 다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써야 한다.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직접 써보고 내 경험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피부 타입이 건성, 지성, 중성, 중성은 정상적인 피부라고 해요. 또는 복합성 피부에 대해서는 스킨케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난 진짜 얼굴에 스킨케어 제대로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설명 들으세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뭘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크림부터 해서 영양크림까지 정말 듬뿍 발라야 되는 정말 사막 같은 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성 피부는 그냥 미쳤어. 얼굴이 산유국이야. 기름이 자꾸 나와.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건성인 분들은 보습력에 강점을 준다고 하면은 지성인 분들은요. 이 피지선이 너무 정말 피지를 뿜뿜해서 유분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스킨케어 제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알코올 하면은 이 수분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애들인 거죠? 설마 알코올 가지고 맥주, 소주 이런 거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예, 그 알코올이 아니고요. 우리 술에 들어가는 그런 맛있는 알코올이 아니고 피부에 쓰는 알코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피부를 다룰 때에도 스킨케어 할 때도 내 얼굴에 이마는 지성이야. 근데 볼은 건성이야 하면은 제품 다 다른 거 발라야 되거든요. 여자분들이나 섬세하게 관리를 하는 남자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부 타입과 질에 들어가는 러브 마사지 젤이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게 상관이 있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여자 중에서도 질 내부가 건조하신 분이 계시고요. 평범한 분이 계시고 물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제품의 러브젤 쓴다고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많이 건조하고 물이 안 나와, 애기 너무 메마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을 쓰고 글리세린이 들어간 제품을 쓰고도 건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많은 사람이야, 물이 많은데 글리세린 들어간 러브젤을 써 라고 했을 때 과연 피부에 트러블이 날까? 아니면 그냥 촉촉할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써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에도 제품 테스트를 하죠. 근데 질에다가 제품 테스트를 뭐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막 1000명, 10,000명이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여차저차 해서 테스트를 했어. 그렇다면 그 여자분들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애액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과연 그런 변수들조차 다 계산을 하고 제품을 출시했을까요? 가끔 러브젤 판매하면서 홍보하는 회사들의 마케팅을 보면은 조금 아까 했던 말처럼 상술처럼 보이는 멘트가 있고요. 과연 저 검사 결과가 확실할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솔직히 제품 테스트를 진짜로 했을까? 거기 그 회사에 다니는 여자 직원들도 그 러브젤을 모든 상황마다 다 써봤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자사 제품 안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지지 않고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툭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물이 많은 사람하고 물이 없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다 똑같은 러브젤 썼을 때 효과가 다 똑같을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피부 타입처럼 질 내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글리세린 농도가 좀 더 높은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 부작용이 날까 싶긴 한데 사실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 글리세린이 아니라 러브젤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 건강에 좋아요 하는 여러 가지 추출물들의 그런 알러지 반응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리세린에 대해서 제가 옹호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지만 글리세린만큼 러브젤 쪽에서 안전한 제품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아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것도 아니라 8년 전부터 저는 꾸준히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나쁜 게 아니라고 정말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고객님이 이제 커플분이 오셔가지고 글리세린 안 좋다고 해서 글리세린 안 들어간 제품을 달래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고객님 글리세린은 유해한 성분이 아니에요. 고객님이 쓰는 화장품들 그리고 지금 입술에 바른 그 립스틱부터 해가지고 진짜 온갖 화장품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다. 그런 성분이다. 그래서 걱정 말고 쓰셔도 되세요. 라고 열심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하하하. 어이없게도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도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글리세린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이미 대중매체에서 너무 안 좋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나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쁘다라는 말만 들어온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더라도 정말 써보세요. 제가 써봤지만 그런 게 아니다. 고객님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더라도 결국엔 자기가 써봐야 하지 않은 거잖아. 그죠?
백날 얘기를 해도 의심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걸 좋게 얘기를 하자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유해 성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라고 맹목적으로 이런 언론 이야기들을 믿으시고 글리세린을 피한다고 하시면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리세린 빠지면 글리세린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럼 더 나쁜 거 쓰시던가. 더 나쁜 거 쓰세요. 그게 더 좋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지만 마시고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분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나쁜 거구나 하면은 이걸 뺀 나머지를 찾아서 쓰시면 되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라는 결과를 보셨다면 괜찮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글리세린 들어간 제품을 편하게 쓰셨으면 해요. 그리고 뭔가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정말 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러브젤 우리가 안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질 안에 상처가 있고 자주 쓰라리고 아프다라고 하시면 병원 가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러브젤을 쓰세요. 이것저것 써보고 나한테 좋았던 거 쓰시면 되고요. 특히 내가 알러지가 평상시에 있다, 나는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셔서 내과나 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요. 알러지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러지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성분에 어느 정도의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다 나오거든요. 물론 비용 발생해요. 비급여고 지금 급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비급여였어요.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위한 거잖아요. 그 정도의 돈은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 내고 검사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스킨케어부터 해서 내 질 안에 들어가는 러브젤까지도 어떤 성분이 포함된 거라면, 나한테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거라면 그거 빼고 쓰시면 됩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믿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러브젤을 판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격 주고 이렇게 살 건 아닌데 왜? 라는 의문이 매번 듭니다. 그리고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내가 연구원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라는 걱정은 좀 했는데요. 그치만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은 분들이 글리세린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 같은 여자로서 안 좋은 젤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또 좋은 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알러지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젤이면 그걸 안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뭐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고객님들이나 이런 러브젤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 제가 하는 말이 곱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치만 진실을 가린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진 않잖아요? 너무 나쁘다고 몰아세우지 말고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물건을 파는 입장이고, 물론 제가 자영업자는 아니에요. 직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 팔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건 파는 사람들도 양심을 지키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소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늦었는데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성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